자,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두 번째는 에너지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분야고,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도 에너지나 전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은 거죠. 즉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나노 로봇이라는 게 가능할까? 우선 나노가 붙었으니까 최소한 나노 기술이거나 나노 물질을 써야만 할 거예요. 커다란 막 이런 리모컨 가지고 자 지금부터 몸에 넣습니다 하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치료할 거라고 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나노 로봇이 너무 심각해요. 자, 아마 이런 거 상상하실 거예요, 다들.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이 기계가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데를 찾아서 치료를 하고 빠져나가는 그림. 이거는 우선 10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크기로 만들려면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나사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적혈구보다 작게 만드는 게 우선 안 되고, 그거를 몸에 넣으면은 중금속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거, 이것도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얘 보면 요것만 치료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간암에 걸린 환자한테는 간암만 치료하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치료하도록 만들면 돼요. 폐암이면 폐만 치료하면 돼요. 굳이 폐암 환자인데 뭐 배 아픈 거부터 무좀까지 다 치료하는 거 넣을 필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나노 로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혈구가 보통 2에서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죠. 자, 이런 걸 넣어보자. 참고로 지금은 요거를 약으로 쓰는 기술도 나왔어요. 여러분 적혈구를 빼서 속에 있는 것만 다 빼요. 적혈구 알맹이만 빼고 거기 약을 대신 넣습니다. 그 다음 다시 몸에 주사해요. 그럼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절대 없어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게 돌아다니다 치료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노는 그보다 더한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기계예요. 그 로봇이라는 건. 지금은 단어가 좀 바뀌었대요. 요즘엔 인공지능이니 뭐니 발달해서 로봇이라는 거는 자기가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로봇이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옛날 로봇은 기계라고 부른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얘는 오르골입니다. 오르골. 자, 오르골을 보고 소리나는 작은 장난감 정도로 보지 기계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하죠. 근데 기계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계다 할 정도면은 한 요 정도의 복잡성은 있어야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그래야 아 이제 좀 기계네 싶죠. 근데 우리가 도달한 곳은 바로 제트기나 자동차 이런 내연기관 정도의 엄청난 기계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나노 로봇이 요 수준이에요. 극한까지 발달해버린 나노 기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달한 건 어디까지냐? 지금 도달한 건 원자들을 연결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까지 왔어요. 이렇게 들으면 더 대단한 것 같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얘를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게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그냥 고리가 회전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게 분자 기계라는 분야로 노벨상을 받은 분야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분자 기계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쓸모는 아직 없습니다. 쓸모없는 거 예를 들자면 분자로 만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쓰면 좋을 것 같죠? 안 쓰는 이유. 1층에서 2층 가면 0.7 나노미터 올라가요. 한 원자 3개 정도 높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굉장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미리 받은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상한 분자 구조 많이 보여줬죠. 왜 보여드렸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동그라미였습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더 작게 만들면 화학이 아니고 더 크게 만들면 나노가 아니니까 독특한 모양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다 독특하게 만들었죠? 근데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겠죠. 아까 그 사람 만든 것처럼 누군가 농경을 했어요. 나무 모양을 만들더니 딴 사람이 나무를 여러 개 심으면 숲이잖아 해서 나노 포레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버섯을 키운 사람도 있고, 얘는 장미꽃 위에 이슬을 올린 거예요. 다른 물질로 해서. 식물을 했다? 그러면은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애벌레랑 불가사리 같은 거 하고, 요즘에는 개까지 갔습니다. 옆으로 뛰고 있는 개 모습, 그 아가타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있죠? 그걸 만들어 나노 도그라고 만든 사람도 있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는 바퀴나 빗이나 그릇 같은 것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극적으로 기대하는 거, 로봇처럼 진짜 움직이는 것도 되긴 됩니까? 자,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바로 이런 건데, 겉에는 플라스틱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단어로는 고분자라는 물질로 껍데기가 있고요. 속에는
아연이라는 금속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생긴 게 총알처럼 생겼죠. 그 말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건데, 얘네들 어디서 반응을 시켰느냐? 바로 산성 용액에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산성이 필요한가? 안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몸에 산성 물질을 넣진 않잖아요. 넣진 않지만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게 종양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이에요. 여러분들 렌즈 낄 때나 코 세척할 때 생리식염수라는 걸 쓰는데, 그게 pH가 7.4여서 약간의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암, 종양 조직은 산성이에요. 그럼 거기서만 작동하는 거면은 암에만 작동하잖아요. 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산성 물질과 반응하면서 기체방울을 내면서 얘가 움직입니다. 얘 가서 짐을 든 거예요. 옮길 거. 가서 버리고 옮겨갑니다.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조정한 겁니다. 이 아까 껍데기에다가 외부 자기장으로 영향받을 수 있게 만들면 요게 로봇처럼, 로켓처럼 움직여가지고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가 산성물질이었는데, 우리 몸에 좀 더 다른 연료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료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대한 연료죠. 바로 소변입니다. 자, 소변을 왜 써? 소변을 같이 주사해? 이게 아니라 아까랑 똑같아요. 소변이 언제나 있는 곳, 방광. 방광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방광암의 재발률이 30%입니다. 그 말은 다 나은 사람 중 3명 중 1명은 다시 걸려서 죽어요. 엄청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게 화학자들이 만든 나노 로봇입니다. 딱 보면 이게 무슨 로봇이야 느낌 들죠? 그게 여러분 오르골 본다 생각하면 돼요. 모양보단 기능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오줌의 성분, 그중에 이제 요소라는 성분을 만나면 날아가요. 여기저기. 이게 방광을 찍은 거예요. 사람 방광을.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곳인데, 딱 여기에만 닿아서 막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방광암이 있는 곳이에요. 이 방식을 쓰면은 암 치료율이 90%를 넘어요. 이게 올해 나온 기술입니다. 올해. 매년 기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방광암만 치료하는 기술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금 같은 걸로 암을 진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약을 넣죠. 항암제. 근데 항암제는 뭐 머리가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 암세포들은 다 죽고 정상세포는 반만 죽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이럴 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약으로 안 되면 태워 죽이면 돼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는 저항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쪼여가지고 나노 물질이 있는 곳에서만 열이 발생하게 하면 우리가 뜨겁다고 안 느끼고 주변만 탑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빨간색 적외선 물리치료 받을 때라거나 찜질할 때 많이 쓰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피부에 손상은 안 주는데 관절이나 혈관까지 들어와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는 거를 암에서만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목적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암에 가서 나 여기 도착했다라고 멈춰 있을 수 있는 나노로봇. 요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무조건 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는 일은 안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쓰는 일이 생겼다. 이미 약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나에게 선택지가 작년에 새로 개발된 나노 로봇 광치료 기술을 나에게 써야겠구만 이라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험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에 보급될 기술로 생각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물을 넣어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지질로 이루어진 껍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다 써봤어요. 언제 썼냐? 코로나 때 파이자랑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mRNA 백신이란 걸 맞은 적이 있죠. mRNA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 백신 기술이 나온 거고 이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비상사태라. 근데 요 주머니에 넣어서 전달하는 기술이 그 두 회사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좀 더 편한 걸 썼던 것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작은 데다가 뭘 집어넣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 녹는 금속이 있었을 때 그런 성질을 따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성 나노입자라는 걸 넣으면 자기장을 거느냐 마느냐로
고체냐 액체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 블록 모양으로 만든 액체 금속이 녹아서 빠져나와서 다시 굳어지는 형태까지도 이런 것도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빼낸다거나 아니면 이 속에다가 약을 넣어서 몸속에 들어가서 약을 배출한 다음에 찌꺼기는 빠져나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2023년 말에 개발이 됐어요. 자, 바이오는 지금 보인 것처럼 이 나노 로봇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시급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에너지랑 환경 분야인데, 자, 여기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거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흔하고 평범하게 쓰는 거는 바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술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 증기기관이라는 것도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 거고, 발전 기술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화력 발전, 탄소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입니다. 그 물로 발전을 해요. 원자력 발전, 그 원소들의 핵 분열로 물을 끓입니다. 그걸로 발전을 해요. 태양열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 빛을 모아서 물을 끓여요. 지열 발전, 땅의 열로 물을 끓여요. 인간의 모든 발전은 그냥 물을 끓이는 게 다예요. 그 유일한 예외로 새롭게 나온 게 태양광 발전인 거죠. 우리가 발전판을 써서 빛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기술. 그만큼 물을 끓이는 기술이 중요한데, 얘는 딱 봐도 빛 잘 흡수하게 생겼죠. 나노 섬유로 만든 그 탄소 섬유로 만든 건데, 얘를 물에 띄워 놓으면 물이 그냥 끓어요. 자, 이걸 솔라 스팀 제너레이션이라고 굉장히 멋지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오염 물질을 분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증기를 가지고 발전 기술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새로운 발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현실화가 되고 있는 발전 기술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 전기 발전입니다. 우린 이걸 트라이보 일렉트릭이라 부르는데, 마찰 전기, 우리 이미지는 그거죠. 풍선 옷에 문질러서 이렇게 대면 머리카락 뜨는 거. 이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마찰 전기, 바로 정전기입니다. 자, 그런 생각 해보실 겁니다. 겨울에 정전기 잘 생기는데 외부에서 잘 생겨요. 집에 들어가고 문을 만질 때거나 자동차 문을 열라고 할 때 딱 하고 정전기가 튀기죠. 자, 이거는 그러면 왜 여기 전기가 고여 있는 거냐? 정전기가 마찰 전기입니다. 거기는 바람을 타고 분자들이 누르고 부딪히는 게 전기가 돼서 쌓인 거예요.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접촉이나 누르는 것만 가지고 전기를 만들자. 그게 지금 말씀드린 마찰 전기 발전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 같은 게 돌아갈 때라든지 자동차 바퀴의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마찰이 되니까 전기를 만든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좀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겁니다. 발을 디디면은 압력이 생기고 떼면 없어져요. 신발을 이 마찰 전기 발전 소재로 만들면 여러분 걸으면 전기가 생깁니다. 또 걸을 때 어떻게 돼요? 다리 사이 쓸리고 팔 겨드랑이 쪽이 쓸리죠. 마찰이에요. 옷을 이 재료로 섬유로 만들면 걸을 때마다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도로에 깔죠? 자동차가 위에 지나가거나 사람이 걸어가면 전기가 생겨요. 태양광 발전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전기를 만드는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리자면, 유일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만든 전기를 어떻게 몰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옷이랑 신발이 다 발전기니까 그 보조 배터리 뒷주머니에 하나씩 끼고 하루 종일 생활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거 반납하세요 하면은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보조 배터리 무겁잖아요. 어떻게 들고 다녀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가볍고 방해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가 있다면 한쪽 끝은 플러스고 반대쪽 끝은 마이너스겠죠. 양쪽으로 극이 나뉘어 있어요. 동전 모양 전지도 똑같아요. 앞면, 밑에면 해서 극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걸 붙이자. 그래서 실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중간은 플러스,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만들면 이것도 전지잖아. 그리고 휘어지게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거를 짜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 옷을 입고 실제로 생활했더니 그냥 하루 활동 끝나고 여기 조그만하게 잭을 해서 거기다가 충전기 그냥 꽂아본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이 완충이 돼요. 그냥 내가 생활한 걸로 모든 걸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매력적인데 왜 안 나오느냐? 안전성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기 모았는데 갑자기 어딘가 찢어지면서 옷에 불이 붙었다. 배터리 사고 안 그래도 많잖아요. 내가 그냥 옷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불 났어. 벗을 틈도 없이 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가 되는 거고, 이게 안전성까지 해결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그게 다 발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생활하는 모든 거라 그랬죠. 저는 재밌는 주제로는 보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습도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건조하고 습하고 차이가 전기가 됩니다. 이걸 제일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쉬는 거는 건조하고요, 물로 가득한 몸에서 나오는 거는 습해요. 그럼 숨 쉬는 것만으로 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유일한 문제는 여러분이 코 밑에다가 패치를 하나씩 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그래서 현실성은 조금 없지만 뭐 습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변하는 곳에서는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정화해서 만든 방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이산화탄소 이렇게 많이 생기면 어떡하냐.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북극이랑 남극 빙하 다 녹으면 인천이랑 일산이랑 마포까지는 잠긴대요. 근데 전 노원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여름만 되면 서울의 모든 강 주변은 다 홍수가 날 거래요. 이거 너무 위험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제거 가능하냐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됩니다. 모으기가 어려서 그런 거지. 하나 예시로 들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액체 상태 금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은 말고 거기에다가 세륨이라는 원소를 넣었더니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닿으면 석탄이 됩니다. 수치로 바뀌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숯을 태워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여기 지나가게 하면 다시 숯이 생겨요.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다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죠. 여기 떠다니는 까만 게 이산화탄소 뽀글뽀글했을 때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해결이 될 겁니다. 하나의 예시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구멍 났다, 큰일 났다 뉴스 들어본 지 오래됐죠. 오존층은 복구가 거의 다 됐어요. 한 15년, 20년 후에는 과거랑 똑같이 완전 복구되는 걸로 지금 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온가스 안 쓰는 거 하나 때문에 오존층이 그 심각하다 할 때부터 거의 2배 정도 채워졌어요. 지금 매년 그 영상상 찍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지구 온난화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딱 지금 저랑 여러분이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화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물리학입니다. 나노화학이 완벽한 화학의 가장 작은 영역이고, 제가 선택한 건 여기서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해서 풍경을 즐기는 게 연구자로서의 저의 선택이고요. 끝이 있는 학문도 있고 끝이 있어서 더 재밌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나노화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웅주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